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시 오천읍 용산 1리 마을은 태풍 흰남노 당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아파트 건설로 하천 물길이 바뀌면서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사와 수로를 변경한 포항시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공동 소송을 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태풍 흰남노가 덮친 포항시 오천읍 용산 1리.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 전체가 침수됐습니다. 용산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집인데요. 적은 비에 또다시 침수될까 봐 복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내린 100mm 안팎의 비에도 용산천이 역류하면서 마을 창고 한 동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으로 집을 잃은 주민은 4개월째 폐가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는데 겨울 나기가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 그 말을 못해 지금 너무너무 비참해가지고 모래가 막 또랄 다 미어가지고 그 물이 많은 물이 막 가구로 다 덮었어가지고 저다 이 동네가 말해 시다. 피해 주민들은 이번 수해가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2017년 포항시의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서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용산천의 수로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마을을 지나 신축 아파트 예정 부지 한중간을 가로지르던 물길은 아파트 예정지 외곽을 따라 직각으로 변경됐습니다. 주민들은 수로 변경이 하천 범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포항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포항시에서도 그 대책을 무슨 낭비를 취해주지도 안 하고 여기에 지금 인허가를 내준 사람부터 지금 뭔가는 잘못되는 것 같아요. 피해 주민 15명은 포항시와 아파트 시행사,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확하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소하천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래 인해서 저희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명확히 지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부분을 포항시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포항시는 인재가 아닌 천재지변이라며 공동 소송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지난 7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울진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이 오늘 울진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는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원전과 동일한 1,400메가와트급 신형 가압 경수로 원전으로 경북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연간 1,424기가와트/아워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한편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런 한파로 지자체가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등 안전을 고려해 준공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경북 지역 경제 기업인 간담회도 연기됐습니다. 요즘 제로웨이스트나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특히 우유팩은 종이류가 아닌 종이팩으로 따로 배출해야 하고 이렇게 모인 우유팩은 휴지로 재활용됩니다. 하지만 자원순환 체계 자체가 없다 보니 종이팩 재활용률이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가 진 뒤 경주의 관광명소 황리단길 한켠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종이와 플라스틱 컵, 우유팩 등이 서로 뒤엉켜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습니다. 우유팩 수십여 개가 담겨 있는 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우유팩은 물론 안에는 부탄가스와 플라스틱 용기도 담겨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했다지만 이렇게 된 우유팩은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경주시의 우유팩 자원 순환 체계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수집과 선별 단계에서 우유팩만 따로 모으는 시스템이 받쳐줘야 그게 재활용까지 연결이 되는 거지. 그냥 분리배출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재활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카페 역시 매주 사용한 우유팩만 100여 개, 일반 가정집의 100배에 달하지만 따로 처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다 못한 인근 주민이 가게 등을 돌면서 매주 500여 개가 넘는 우유팩을 모아 주민센터에 직접 가져다 줍니다. 1년 동안 모은 우유팩만 250kg, 8천여 개가 넘습니다. 지금 경주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카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좀 해주시면 너무 고마운데 스스로 하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 카페 사장님들이 환경에 진짜 관심이 있으셔서 동참하기는 힘들고
그 지자체에서 좀 강력하게 계도를 하셔서 협조하실 수 있게. 경주시는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종이팩을 수거하고 있는데 실제 참여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심지어 포항시는 종이팩을 분리해 수거하는 시스템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포항 시민은 우유팩 분리 배출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자체가 자원 순환을 위한 직접 수거 체계를 만들지 않고 사실상 고물상 등 민간 외주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모두 떠넘긴 상태입니다. 뭐 자원봉사자들이 차에 실을 수 있는 양도 한계가 있고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매우 한정적인 상태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이 없다 보니 지자체의 규제도 불가능하고 결국 재활용할 수 있는 아까운 자원들을 버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내 우유팩 재활용률은 15.7%, 우유팩 100개 중에 고작 15개만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가 18년 만에 대폭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림 경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주민투표 가능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췄고 투표 가능 대상을 나열한 것은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인 수도 투표권자 총수의 17분의 1 이상에서 2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 가능 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9시로 종전보다 3시간 줄였습니다.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도의회 제4차 정례회를 통과하면 공포 시행됩니다. 2017년에 처음으로 발행된 종이형 포항사랑 상품권은 상품권 유효기간 5년이 올해 연말까지 이어서 서둘러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상품권은 내년부터 사용할 수 없고 상품권 환전은 내년 1월 2일까지 지역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발행한 포항사랑 상품권은 1,30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은 7,040만 원에 이릅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에 금속노조 탈퇴 관련 사안이 무효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투표 절차 등의 문제로 포스코지회에 조직 형태 변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오늘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포스코 노동자를 위한 포스코지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앞서 지난달 30일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찬반 재투표에서 69.93%의 찬성률로 탈퇴를 가결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어나 악기와 같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만 이마저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한계 극복을 위해 지금은 학교의 기본, 교육 경쟁력을 키우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금포초등학교 12명이 전부인 6학년 교실은 학생들이 직접 조사해 만든 자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생들은 국제분쟁이나 물 부족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토의 발표하는 자기 주도형 토론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저희가 막 찾고 하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이런 게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접 조사하고 찾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년이면 개교 80주년을 맞는 오랜 전통의 학교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체 학생 수가 50명대로 줄면서 폐교 위기에 몰렸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학교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2019년에는 대구교육청으로부터 행복학교로, 이듬해에는 미래학교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미래학교 지정 이후 전학생은 늘기 시작했고 지금은 학생이 112명으로 2배 많아졌습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많이 좀 이렇게 허용해주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주도형 학교 수업은 아이들의 학교 밖 생활도 바꾸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까지도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결정을 하고 관여를 하는 게 엄청 인상적이었고
소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아이가 아니었는데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애가 약간 그 성격 자체가 바뀌었어요.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이나 뭐 이런 거를 겁을 내지 않고. 대구시 교육청은 2011년부터 학생 수가 급감하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 악기, 스포츠 등 특성화 프로그램 중심의 행복학교를 지정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부딪히자 최근에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실 수업 개선 중심의 미래 학교로 전환했습니다. 대구에는 현재 45개 초등학교와 39개 중학교가 미래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특성화 교육에 좀 더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미래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실 수업이 중심이 되는 수업 속에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시키는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 경쟁력을 강조하는 미래 학교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북도 내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13%로 2020년 13.7%, 2019년 13.6%에 이어 3년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등 법령에 따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이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북교육청의 지난 3년간 사립학교 지원 예산은 841억 원에 달합니다. 교육계에서는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 등 경북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 아침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칼바람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정도인데요. 경북 동해안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추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장갑과 목도리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내려져 있던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오늘 밤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밤에도 비나 눈이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이고요. 눈으로 내린다면 1에서 5cm가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4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5도, 영덕과 경주 6도, 포항이 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내일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5도, 독도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동파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체험형 조형물인 포항 스페이스워크가 개장 1년여 만에 굵직한 상을 잇따라 수상했습니다. 스페이스워크 조형물은 개장 11개월째인 지난 10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한국관광백선에 선정돼 포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포항 스페이스워크는 333m의 철 구조물 트랙을 따라 걸으며 역일만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조형물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경주지역 금속노조 관계 사용자 협의회는 오늘 성우 리조트에서 노사공동위원회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워크숍에선 경주시의 경제산업기업도시 핵심 정책 설명에 이어 한국자동차연구원, 울산대학교의 자동차 산업의 과제와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주제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주노사공동위원회는 지난 2018년 노사 간 집단 협약을 통해 고용 안전과 미래 산업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포항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19일까지 2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사합니다. 예결특위는 흰남노 태풍 피해와 코로나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배분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 중점 심사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오는 19일 예결특위 개수 조정을 거쳐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합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0일부터 11일간 영덕 블루스 지역문화 활력 촉진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행사 기간 영해 만세시장에서 서커스와 마술, 전시회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지고 로컬 창업 캠프와 팝업 스토어, 생활문화 동아리 공연도 펼쳐집니다. 또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청소년 예술축제, 오락가락 페스티벌도 진행됩니다.